품목의 엄청난 데이터가 나와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삼성 EUV 공정을 타깃으로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였습니다. 특히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무기 전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수출을 막았습니다. 스텔라와 모리타 등 일본 기업 점유율이 70%가 넘었기에 한국의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나지 않았고 국산화와 수입자 다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25일 놀라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작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가 74%나 감소한 것입니다. 2018년 수입액이 6,600만 달러였다면 2019년 3,600만 달러로 줄더니 2020년도에는 938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1,000만 달러를 밑돈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2%에서 지난해 12%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해당 사실은 일본에도 보도되며 수백 건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해도 끄떡없는 것은 과거 북한과 이란으로 빼돌렸었기 때문이다 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불화수소 전체 수입액도 전년 대비 35%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수입자 다변화뿐 아니라 국산화로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핵심 소재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인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기업의 인식이 개선돼 납품에 성공했고 정부 연구개발과제에도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후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주요 성과를 보면 솔브레인은 12-9급 액체 불화수소 생산시설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는 5-9급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도 성공했습니다. 해당 가스는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했던 제품으로 2023년까지 국산화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불화 폴리이미드 양산 설비까지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기술 지원을 받은 25개 품목 중 23개에서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434건의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넓게는 100대 품목에 2조 원을 투입했는데 85개 품목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존했던 수소 생산 기지도 국산 기술로 개발돼 9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의존도 87%에 달하던 반도체 소재용 에폭시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2017년 2개에 불과했던 소부장 유통 기업은 보조금 확대 등의 지원책으로 2020년 18개로 확대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작년 초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는데 모리타 화학 측은 수출을 재개하며 수출량이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영원히 회복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 1월 19일 다이킨 공업까지 한국의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해 일본이 또 한 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에칭가스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다이킨 공업은 42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내년 10월 가스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800건이 넘는 댓글을 남기며 다이킨 제품 불매를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건너가는 기업이 많아지자 일본 정부는 1월 20일 특단의 대책까지 내밀었습니다. 유통기업 보조금제를 손봐 한국으로 갔던 기업을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TSMC뿐 아니라 삼성도 환영한다며 공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00억엔을 리쇼어링 정책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국산화에 특허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진행해 발목을 잡고 있고 삼성전자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본 JOLED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삼성도 참을 수 없다며 올 1월 8일 맞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한국특허청도 일본의 소부장 특허 소송에 대비해 대응 조치까지 신설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소재 부품 수입에서 일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2%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산화가 아무 소용 없었다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품목에서의 일시적인 증가였을 뿐입니다. 한국은 국산화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불매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맥주 수입액은 3,900만 달러에서 490만 달러로 급감했고 일본 자동차 판매도 3만 6천 대에서 2만 대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작년 재정 적자는 선진국 중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나타나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는 일본이 GDP 대비 10%를 넘기며 하위권에 머문 것과도 대조되는 성과입니다. 한국의 국산화를 우습게 본 일본,
과연 미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